허가윤 배우님, 그리고 도희 배우님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막차 시간 듣고 그런데 다 아무도 안 가시네요. 또 관객과의 대화 있고 이러면 관객 한 반쯤은 집에 가시고 남은 반쯤 남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다들 집에 가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직접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빠는 딸 감독 김형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는 딸에서 아빠 윤재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는 딸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경미역을 맡은 허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아빠는 딸에서 진영 역을 맡은 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행사 할 때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하는 행사는 관객 앞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관객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떠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이따 앞에 계신 분들께 뭐 물어보고 싶은 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릴 거고요. 그 질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을 작게 준비를 했어요. 어떤 선물인지는 지금 말하면 좀 도움이 되려나?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분들의 사인이 담겨있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궁금한 거는 제가 묻지 않아도 직접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감독님께 간단한 질문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아주 쉬운 질문으로. 방금 에필로그 보셨는데 이 영화의 속편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네, 원작 쓰신 작가님이 사실 저 남편이랑 와이프랑 바뀌는 속편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니고요. 사실 끝에 뭐 이렇게 재밌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그런 장면을 만들어봤습니다. 속편 여부는 이 영화가 장사가 잘 되면 충분히 에필로그에서의 설정은 속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앞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배우분들께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질문들 많이 생각해 주세요. 일단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기자간담회니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직접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 앞에서는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의 느낌이 어떠셨는지 이 영화 시나리오와의 첫 만남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나리오 처음 받아서 읽어봤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소재는 사실 영혼이 바뀌고 이런 거는 많이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 봤을 때 조금 아빠와 딸의 어떤 묘한 감정, 나중에 이제 코미디도 많고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끌렸고, 저도 딸 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딸 하나 하고 대학 2학년짜리 딸 하나 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공감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일본 드라마로 먼저 봤었거든요. 일본어 공부를 한참 했을 때. 그래서 이게 또 한국에서 영화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고, 저도 읽으면서 되게 중간중간에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었고, 또 요즘에 이런 여고생에 관련된 영화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영화가 나오면 또 좋아할 것 같았어요. 10대도 그렇고, 이거는 어제 저희 그런 지인분들도 그렇지만 엄마 또래 분들이 많이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밌을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옆에 가윤 언니처럼 일본 작품을 먼저 본 적이 있어서 그냥 그 작품의 한국 버전이다라는 말만 듣고도 되게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요즘에 좀 장르에서 없는 영화, 좀 따뜻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도 재밌게 읽었으니까 아무래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 질문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그 배우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일본 원작을 이렇게 알고 혹은 보고 이제 출연을 결심한 배우들이 계시거든요.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도 되겠지만 사실 부담도 컸을 것 같아요. 또 원작이 있는 작품을 한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원작을 한국에서 새롭게 만드실 때, 그러니까 중요하게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서 새롭게 각색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물론 그 원작이 있는 작품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부담이고요. 잘해도 뭐 그래 잘했네 뭐 못하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워낙 그 제가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위트가 넘치는 대본이었어가지고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정서 자체가 일본이랑 한국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국적인 정서를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다른 그런 장치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전공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밀어붙인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원작에 있는 거랑 달리 한국에서 만들 때 뭐 이렇게 좀 특별히 첨가한 게 있거나 아니면 혹시 원작이 있었는데 좀 한국에서는 좀 원작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어서 좀 바꾼 점이 있는지. 일본 원작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내면적인 생각들,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걸 굉장히 좀 표면화하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그렇게 좀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제가 원작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린 이유는 이 관객과의 대화 시작 전에 제가 이제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영화의 원작자가 와 계시다고 합니다. 이가라시 다카이사 씨가 혹시 어디 앉아 계신지, 네, 혹시 그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관객분들께 인사 한 번만. 네, 그 예정에는 없는 순서입니다만, 네, 그 본인이 쓰신 작품으로 만들어진 한국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약간 소감을 관객분들께, 네, 감독님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원작자분의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でこの映画をですね原作となる小説を書い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拝見させていただいてもう原作の何て言うんでしょう、言いたかったこと心といいますか非常にこう表現していただいて本当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번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가 썼던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원작보다도 원작에서 전하고 싶었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셔서 너무 기뻤고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우분들께 하나만 제가 더 여쭙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배우분들 보면 시나리오를 읽을 때 이 장면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이 장면이 영화로 완성되면 어떨 것 같다라고 기대하는 장면이 있을 거고 실제로 완성된 영화를 보면 또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거 좀 재밌겠다, 이거 좀 괜찮겠다 하고 본인이 기대했던 장면들이 있었는지 그 장면을 실제 완성된 영화에서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각 배우분들께 한 장면씩 듣고 싶네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저 아빠하고 딸하고 이제 영혼이 바뀌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장면들은 이 장면은 뭐 재밌겠다 뭐 다 재밌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영화화돼서 그러니까 뭐 댄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노래방에서 이런 재밌겠다라는 생각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했었고 많은 장면들이 있었죠. 근데 영화로 막상 이제 처음에 이제 촬영을 들어갔을 때 이제 몸이 바뀌어서 제가 이제 딸 연기를 할 때 시나리오 읽을 때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재밌겠지 하고 했는데 또 벽에 탁 부닥치더라고요. 또 이걸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막 이런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감정을 좀 업시키면 좀 오버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절제를 하면 좀 뭐랄까 좀 다운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잡아야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 건 이제 감독님하고 이런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잡아나가는데 영화로 이렇게 시나리오 봤을 때보다 영화 이렇게 나온 게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다 재밌었는데 전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시키할 그걸 얘기했을 때 글로만 읽었을 때 되게 웃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상으로 나오면 또 어떻게 웃길까 했는데 역시나 봤을 때 제일 저는 웃겼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글로만 읽다 보니까 제 상상만 하고 음악이나 이런 거보다는 장면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또 딱 만드는 거 보니까 노래도 노래지만 전 춤이 중간중간에 선배님도 그렇고 그 박혁건 선배님이랑 소민 언니가 했던 그 춤추는 씬도 더 영화를 재밌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보다 영화 봤을 때 노래랑 춤이 있었던 게 정말 더 재미를 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상상하면서 봤을 때 다 재미있게 느껴졌었고 저는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아빠랑 딸이 몸이 바뀌어서 그 지호 선배의 데이트를 하잖아요, 아빠가.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되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재미있기도 했었고 뭔가 아빠의 귀여운 질투 이런 것들도 잘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던 장면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질문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지금 그 오늘의 질문자는 제가 고르는 것보다는 여기 앞에 계신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한 명씩 골라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감독님이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노란 옷 입으신 남자 앞에서 누가 오세요?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근데 질문은 윤지훈 배우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윤지훈 배우님의 이미지는 약간 그 우한세계나 아수라 때 급했던 그 거친 이미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좀 많이 다르게 나오시잖아요. 혹시 그래서 연기하실 때 혹시 레퍼런스로 삼은 연기나 영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거 그렇게 사는 적은 없고요. 저기 뭐야 이 일본 드라마를 봤었죠. 네, 이게 원래 일본 드라마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를 했었고, 제가 이 작품을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읽고 할 때 연기할 때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미지가 막 좀 세고 건달 역할도 하고 이래서 그런 거 이미지 탈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내가 아빠 저도 이제 딸 키우는 아빠니까 아빠로서 자연스럽게 집에 우리 딸들도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고 그렇게 또 이제 시나리오 충실했고요.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는 윤지훈 씨께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질문자를.
이어지고 다음 장면 뭘 것 같다라는 걸 알면서도 정말 몰입력 있게 집중력 있게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감독님의 연출력도 있지만 배우님들의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영화 너무너무 잘 봤고요. 아까 첫 번째 분과 너무 같은 질문이 중복되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왔던 게 윤재문 배우님을 너무너무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평소에 너무 강한 느낌, 정말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포스가 있는데 저 아빠는 딸이라는 저 포스터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떤 윤재문이라는 이 센 배우는 어떤 아빠를 보여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아빠 배역을 하시는 배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센 나쁜 역을 많이 한 정말 우리 배우님을 선택하신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또 아빠를 어떻게 표현해 주실지 정말 보면서 딸이 있나? 아드님이 계신가? 막 궁금하면서 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정말 천상 배우신 것 같아요. 아빠든 돋보기든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배우님은 엄마가 좋으신지 아빠가 좋으신지 궁금해요. 길지 않은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들어요? 그냥 두 분 다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자는 허바연 씨가 불러주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했으니까 약간 중간쯤부터 위까지 사이에서 한 분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뒤에 계속 손을 들어주셔야 저희가 달려갑니다. 손을 계속 들고 계속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영화관에서 알바를 하는데 알바 할 때부터 이 광고를 계속 봤는데 그때 광고 보면서 계속 기대하면서 개봉하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여기서 시사회를 한다고 해서 바로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윤재문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배우라고 하셔도 어쨌든 여자의 영혼이 들어간 역할을 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배우라도 소화해내기는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섬세하게 잘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연기를 하실 때 뭐 이렇게 다른 데서 팁을 받으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신 연기가 너무 깜찍하고 귀여워서 저걸 그냥 한 것 같진 않고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궁금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제가 이제 올해 48인데 그 나이를 먹을수록 좀 이렇게 저도 눈물이 좀 많아지고 감성 좀 부지는 것 같고 여성 호르몬이 생겨서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연기자는 자기 안에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네. 그걸 끄집어내고 그걸 이제 표현하고 하는 거고 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 그런 상상을 하죠. 상상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뻔뻔하게 집중합니다. 네. 현장에서 촬영할 때. 사막 위에 혼자 서 있다라는 느낌 가지고 그냥 막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감독이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시는 거고 좀 뭐 제대로 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합니다.
궁금해하신 연기의 비결은 막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고요. 윤재현 배우님 잠시 물 마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나머지 세 분께 질문 있는 분들에 한해서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도희 씨가 질문자를 한 분 골라주시죠. 마음에 드시는 분으로. 여자분이요? 네. 앞에서 세 번째요. 네. 손을 계속 들어주시겠어요? 네. 두 손 다? 네. 그래야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진짜 재밌게 잘 봤고요. 저 허가연 배우님과 도희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두 분도 이제 딸들이잖아요, 아버지의. 그래서 혹시 아빠는 딸을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나 좀 딸로서 느낀 그런 점이 있다면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숙소 생활을 해가지고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빠랑 좀 멀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술을 드시고 저한테 아빠는 이 가정의 왕따인 것 같아 라는 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초반에 윤재훈 선배님이랑 수민 언니가 막 속옷도 같이 빨기 싫어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아빠도 저런 걸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저렇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영화 보면서 아 이제 엄마도 그렇고 아빠한테도 그렇고 정말 잘해야겠구나 생각이 어제 많이 느꼈어요. 네. 저도 글쎄요. 저는 중학교 막 이런 사춘기 시절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아빠뿐만 아니라 막 엄마한테까지 막 반항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크면 클수록 이제 딸이라서 그런지 엄마랑 더 친하게 지내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나는 엄마랑만 더 친하고 아빠랑은 안 친해 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엄마한테만 막 얘기하고 그냥 아빠한테는 조금 더 멀어지는 듯한 딱딱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들면서 아빠가 되게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가족끼리 있어도 항상 이렇게 묵묵히 계시기만 하고 얘기 섞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어제 영화를 처음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게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결론적으로는 뭐 옆에 언니가 하신 말씀처럼 아빠한테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또 아빠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출연한 영화이지만 저도 많은 걸 느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오늘 아빠랑 따님이 같이 보러 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한 분. 그 손을 좀 번쩍 들어주시겠어요? 한 팀, 두 팀. 네. 저분들께는 그냥 선물을 드리도록. 네. 그 손을 계속 들어주시면. 지금 그 아빠와 따님 같이 오신 그 두 팀 중에 혹시 꼭 질문이 아니어도 영화에 대한 뭐 짧은 감상을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뭐 질문도 괜찮고요. 하실 분이 있으면 손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금 선물 받으신 아버님 혹시 짧은 소감을 여쭤봐도 실례가 안 될까요? 예. 네, 영화를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사실 조금 그 연기를 바꿔서 하시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그 적응을 제가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근데 10분 넘어가면서부터 몰입이 막 되더라고요. 적응이 됐던 것 같고 제가 딸을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저도 아직 어리긴 해서 아빠를 찾긴 하는데
요즘 조금 친구들을 더 찾아요. 그래서 주말에도 저는 주중에 주말에는 어디를 갈까 하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특히 둘째 딸이 지금 못 참고 잠깐 나가긴 했는데 친구들하고 약속을 놀이터에 잡아놨다고 저하고 안 놀아줘. 그래서 요즘 한참 딴 생각으로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국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웃기도 되게 많이 하고 이게 너무 재미있는 영화 잘 만들어져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제가 이 영화 처음 나온 얘기를 듣고 영화표를 무려 100장이나 사가지고 주변 지인분들한테 다 돌렸어요. 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분께 드리기엔 선물이 너무 약소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이번엔 제가 한 분을 고르겠습니다. 저기 제일 뒤에 네네.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사는 이은숙입니다. 저 오늘 다른 영화 얘기하면 안 되죠. 몇 년 전에 신랑이랑 둘이서 그 영화 본 이후로 굉장히 소리 많이 높여서 웃었어요. 이 영화 대박 날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몇 년 전에 무슨 영화를 보신 거예요? 한참 됐어요. 감독님이 틀리셔갖고 제가 말을 못합니다. 제가 애들을 많이 뒀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딸 셋이랑 아들 하나를 뒀는데 저희 남편이 오늘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밥을 더 잘 차려줄 때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영화 대박 날 것 같고 우리 윤재문 배우님 제가 팬이라서 저녁에 잘 안 나오는데 나왔거든요. 실례지만 혹시 질문 없고요. 네. 윤재문 배우님이 저보다 동생인데 갱년기가 약간 오시지 않았을까. 네. 예,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쪽 같은 딸 연기의 비결은 계속해서 호르몬 쪽으로 좀 정리가 돼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독님이 한 번 또 골라주시죠. 네, 앞에서 두 번째 줄. 안녕하세요. 저는 조카 딸을 5명 두는 삼촌입니다. 저는 두 여자 배우 서은 씨랑 조이 씨 있는데 저는 지금 주인공인 저수민 씨 연기를 봤잖아요. 혹시 만약에 차후라도 비슷한 연기를 혹시라도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캐스팅 됐을 때 본인은 이제 저수민 언니보다 이런 점을 본인이 좀 본인이 잘 표현했을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연기 보면서 그런 부분이 혹시 생각을 했거나 느끼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난이도가 너무 높은 질문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래도 소민 언니의 연기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지만 뻔한 답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려워요. 은근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또 다시 고등학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때문에 또 하게 된다면 소민 언니의 이 아빠는 딸을 그때 가서 다시 볼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보고 좀 이거를 연습 삼아서 보면서
더 공부를 하면서 저만의 무기를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글쎄요, 워낙 소민 언니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남자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평소에도 여성스러움이 좀 부족하고 남성스러움이 조금 많은 성격인데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남자다움을 더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질문 기회는 많이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들만 일단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기 저기 이제 여자분 그 두 손을 들어주세요. 잘 보이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은입니다. 저는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N차 관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번 이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저희가 볼 때 혹시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볼지, 또 감독님만의 혹시 숨겨둔 장면들이 이렇게 요소들이 있으면은 어떤 걸 봐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너무너무 영화 잘 봤고 또 많이 제가 여동생이랑 같이 왔거든요. 딸로서 서로 이렇게 등지고 많이 울었어요. 저희도 너무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배우 입장에서 이렇게 좋아하고 또 기억하는 장면과 좀 더 감독 입장에서 좀 좋아하고 나한테 힘을 준 장면은 또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 작품을 처음에 접했을 때 제일 저한테 딱 마음에 와닿던 장면이 그 아빠 몸이 그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휴대폰으로 그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정말 저는 뭐 딸이 없지만 만약에 딸을 가진 부모라면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 정말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게 너무 이쁘게 그 작가님께서 써주셔가지고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화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배우 덕을 본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대본에 있었던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서 연출적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애드립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배우님들의 그 역량에서 나온 연기들이라서 굉장히 항상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되게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살아있는 연기다 보니까 분명히 다음에 보실 때 또 새로운 그런 또 숙성된 맛이 또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그 숙성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역량이 충분한 배우님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숙성시키는 맛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되는데요. 정말 이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질문이지만 정말 좋은 질문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단 한 분의 질문자를 마지막으로 윤지문 배우님께서 질문자 한 분만 골라주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자기를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꾸 앞에서 시키. 두 분 중에 어느 분을 시키신 거죠? 안녕하세요. 질문 해주실 수 있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일본 원작이 있었다는 거. 근데 배우 캐스팅하실 때
번째 순위가 윤재문 배우님이었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무한도전을 통해서 박명수 씨 캐스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러웠는지, 내가 염두했던 배우가 다른 사람이었는데 혹시 박명수 씨가 된 건 아닌지 꼭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이 영화 대본을 받고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게 고령화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배님이 하시는 연기가 진짜 생활이 묻어나는 그런 아저씨 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그런 어떤 뭐 조폭이라든지 이런 어떤 센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또 중년 남자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유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처음에 대본을 받을 때부터 윤재문 선배님을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었었고, 또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촬영 중간이었어가지고요. 그걸 한다는 것 자체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박명수 씨가 낙찰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편의점 씬을 만들어 넣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스트레스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없는 배우부터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1,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모셔오는 배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막 늦잠 자가지고 막 촬영장도 늦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박명수 씨가 좀 더 늦게 오시더라고요. 기계 짜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촬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배우님들하고는 계속 맞춰 나갔지만 이제 전문 배우가 아닌 이제 코미디언하고 연기를 맞춰 나간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고, 게다가 또 이제 무한도전 팀이 와가지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좀 스트레스가 되면서 뭐 막 몇 가지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뭐 그랬는데 쉬는 시간에 혼자 봤었는데 혹시 구석에 가셔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네 몸이 내 몸이 네 몸이 이러면서 중얼중얼 하시더니 이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대사 네 몸이 내 몸이고 나만 건강하면 됐지 뭐 그걸 갑자기 하시는데 갑자기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진짜 프로구나, 진짜 프로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 굉장히 촬영이 되게 재밌게 잘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사회자역 재량으로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원작의 대부분 있는 캐릭터인데 안경미 캐릭터는 원작에 없는 캐릭터가 영화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해석하기로는 그냥 이 아빠와 딸의 이야기에서 좀 폭을 넓혀서 아빠 세대와 딸 세대의 이야기를 좀 폭을 넓히고 기여를 했던 게 아닌가. 딸 친구 캐릭터가 하나 늘어나면서 그 이야기가 새로 생긴 게, 혹시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하실 때 어떤 목적이 있으셨는지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안경미 캐릭터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캐릭터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대본에 있을 때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애가 알고 보니 꼴찌였다, 요것만 있었는데 유주얼 서스펙트 같았어요. 그런 단순한 설정이었는데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그리고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애정이 가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아윤 씨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나는 굉장히 좀 애정을 좀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생긴 게 그런데 이제 집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캐릭터를 집어였고, 이제
대사에서 또 분명히 딸몸이 가져가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선물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질문했고요. 이제 시간이 뭐 워낙 질문 더 하고 싶으신 분도 많고 그런데 시간 극장이다 보니 다음 상영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인사와 그러니까 오늘 행사의 소감과 관객분들에 대한 인사를 한마디씩 해주시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좀 그런 든 생각 중에 하나 있는데요. 그 아빠랑 딸을 떠나서 부모 자식 사이에는 이 가슴 속에 버튼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언제든지 누를 수 있는 버튼이고 그 버튼을 누르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버튼인데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용기가 좀 항상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용기를 내시고 서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계속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너무 재밌게 봐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네, 저도 오늘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굉장히 또 영화에 대해서 다시 저도 생각해보게 되는 자리였던 것 같고 또 이 아빠한 딸한 영화가 되게 10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도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가족분들이나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웃음도 내주시고 오늘 가시는 길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어떤 자리일까라는 궁금증도 있었는데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같이 촬영한 분들이고 또 이렇게 영화를 봐주신 분들이랑 소통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뜻깊은 자리였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보신 아빠는 딸은 내일이 이제 그 정식 개봉이고요. 혹시 영화가 재밌으셨으면 이런 영화가 개봉한다라는 이야기를 만방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윤 언니.